상식에 어긋나는 세금, 법원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세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도덕적 직관에 이제 어긋난다, 또는 억울한 세금이다, 부당한 세금이다, 위헌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헌적인 세금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정의와 공평에 위배된다,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금, 상식에 어긋나는 과세에 대한 법원의 구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이 위헌성이 있을 때는 대부분에서 직접 판단하지 않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넘깁니다.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즉 합헌적인 법률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축소해서 방법으로 납세자를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위헌성이 있을 때는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모법의 위임을 범위를 벗어나 무효다,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효선언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선언이 가능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4명 중에서 3분의 2가 출석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효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우리가 다루어지는 판결 내용은, 첫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무효 선언, 두 번째,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때,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될 때 전원합의체에서 우리가 해부해서 판결을 합니다. 뒤에서 보는 수원 교차로 항필상시의 어떤 정려세에 관련되는 사건은 판례 변경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이라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원합의체에서 무효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실무적으로.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무효선언은 아니지만은 무효선언과 비슷하게 이제 합헌적인 범위 내로 축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이 시행규칙의 내용이 있지만은 그 내용이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그냥 준칙, 규칙에 우리가 불과하다, 쉽게 하면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법 규정 내용을 준칙으로 이제 쾌카해서 납세자를 구제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주로 보도록 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과세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구제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 해석을 엄격하게 물리 해석적으로 법문대로 해석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입법 취지에 따라서 한목적으로 해석해서 납세자를 구제하는 방법칙이 있습니다. 물리 해석을 할 건가, 한목적 해석을 할 건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판례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다로 비유하자면은 물결이 계속 치지 않습니까? 즉 세법이 계속 변화를 하는데, 깊은 물 속에는 우리가 출렁이지 않습니다. 즉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어떤 법의 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 해석을 할 건가, 한목적인 해석을 할 건가 라는 공부도 하나의 그런 공부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위헌법규에 대한 법원의 구제 방법 목차를 잠깐 보면은, 시행령이 위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여기도 보면은 결손법인인데 실제 주주가 이익이 없는데 이익으로 계산되거나, 그리고 3억 7천만 원짜리 이제 아파트가 그냥 고급 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 된 사례.
그리고 두 번째로 위임의 근거 없이 우리가 비용을 제한하여 무효로 판결한 사례. 그리고 세 번째로 입법 취지에 따라서 시행령을 축소 해석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고급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법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이제 고급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에는 면적과 가액 기준을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위임했죠.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정했냐면은 항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해가지고 실제 가액 기준은 없고 면적이 일정 기준에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서 취득세가 중과되도록 시행령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적은 평수는 굉장히 큰데 시가는 한 3억 7천만 원 밖에 되지 않는 한 아파트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서 취득세가 중과된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예. 즉 이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은 위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위 법률 조항의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의 법인을 벗어나서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 입법 취지에 따라 한목적인 해석을 한 경우 이 사례를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삼성동 주택을 2006년 11월 15일 날 매도 계약을 하고 17년 1월 19일 날 양도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삼성동 주택 그 매도 계약 이후에 망운동 주택을 이제 매수 계약을 하고 그해 12월 20일 날 일단 취득을 했죠. 그런데 맹목동 주택을 2006년 12월 5일 날 이제 매수 계약을 하고 계약서상 잔금기일이 이제 2007년 1월 22일인데 계약서상 이제 우리가 이 양도인이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원고한테 좀 돈을 좀 빨리 좀 달라 잔금을.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1월 22일 날 줘야 되는데 1월 8일 날 잔금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3주택이 된 거죠. 3주택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1월 8일부터 1월 19일까지 해가지고 11일간 불가피하게 3주택이 된 겁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이거 당초 예를 들면은 계약서대로 우리가 잔금을 줬다 그러면은 우리가 3주택이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편 입장을 이제 배려한다고 우리가 잔금을 조금 일찍 주는 바람에 다주택, 즉 11일간의 이제 다주택에 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대부분에서는 이거를 이제 한목적인 해석을 통해서 구제를 한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세무공무원들은 거의 100% 과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해석해서. 만일 이거를 예를 들면은 과세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감사원에서 적발돼서 우리가 감사 취직을 받을 수도 있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했냐면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투기로 일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행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이제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입법 취지에 따라서 한목적으로 해석해서 이 주택은 우리가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고 3주택이 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3주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중과세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입법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우리가 구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판례는 현재 우리 대부분 사이트에서 판례 검색해서 우리 검색해 보면은 판결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사이트에 가서 판결문을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조금 주고 판결문을 우리가 받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